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종 TV연의 신곡 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바라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산 부송동에 사는 조승복입니다. 네, 익산 부송동에서 오신 조승복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남님. 네. 상관면에 사는 김영남입니다. 네, 상관면에서 오신 김영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화산동에서 사는 양춘미입니다. 네, 중화산동에서 오신 양춘민님 정말 반갑습니다. 승복님은 건강한 술 마시기 그 첫 출연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기분이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네네. 항상 긴장은 됩니다. 네. 긴장은 되고 두 번째 출연해도 긴장은 되는 거고 요즘 근황은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체육인으로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계시는 익산 특파원으로 계시는 조승복님이십니다. 그 영남님은 저희 방송에 이제 그 거의 반고정이시잖아요. 그리고 상관면 특파원으로 계시는 네.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네. 건강하게 봄이라는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봄인데 정말 밖에 뛰쳐나가서 막 이렇게 자연 보면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저도 참 일정이 좀 안 돼가지고 시간을 좀 만들어서 좀 저도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춘미님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처음 방문이신데요. 전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런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고 네. 몇 달 전에 지훈 씨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라디오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들으실 거잖아요. 네, 자주 들어볼게요. 예, 춘미님은 첫 방문이시니까 춘미님에 대해 몇 가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고향이 임실인데요. 임실. 예. 고등학교를 전주로 유학 갔어요. 유학 오셨구나. 네, 그때부터 쭉 전주에서 살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정도 거주하신 거예요? 나이 얘기. 나이는 나이는 뭐 안 하셔도 한 되고요. 36년 됐나? 36년 사신 거예요? 지금 완전한 뭐 전주인이시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전주 시민으로 사시면서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전주가 너무 좋아요. 네. 다른 지역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예. 완전한 전주 시민이시네요. 네. 어디를 가도 전주에 딱 톨게이트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제일 좋구나 항상 느껴요. 아무래도 자기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번에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저도 이제 익산에서 태어나서 뭐 이제 군 생활을 파주에서 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사는 데가 익산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승부님에게는. 네. 영남님은 저기. 저도 기회가 된다면 네네. 전주 시민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생활권은 거의 전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니코틴을 제외한 유해 물질을 일반 담배의 5% 정도만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액상형 전자담배.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실외 흡연 실험 결과는 이런 통념과 달랐습니다. 담배 연기와 에어로졸의 이동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미세먼지가 일반 담배보다 최대 3배 이상 멀리 퍼졌습니다.
전자담배가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환경과 주변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매연에서 많이 나오는 블랙 카본 같은 유해 물질도 일반 담배보다 양은 적었지만 전자담배에서도 배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자담배도 간접 흡연에 영향을 준다며 담배 연기로부터 적어도 3m 이상 떨어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연초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는 흡연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실내 흡연이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 어릴 때 회상해 보면 실내 흡연은 당연하고 버스, 기차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승객이 타는 의자 뒤쪽을 보면 담배 재떨이까지 달려 있었으니까요. 세 분 모두 저랑 비슷한 세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뭐 실내 흡연은 당연하고 식당이랄지 버스, 기차 안에서도 담배들을 막 태우셨던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기차를 타거나 뭐 고속버스를 타거나 버스 타거나 승용차를 이제 택시 타도 다 흡연을 한 상태에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영남님.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장소와 때 뭐 구별 없이 다 태우시지 않았었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20대 직장 생활할 때도 식당에서 막 폈거든요. 실내 방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도 막 연초 담배 예. 아무 뭐 제재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편하게 피우고. 지금도 허용된 그 업소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실내에서요? 네. 그 몰래 허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 주점? 예예. 주점은 아 그게 그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아 법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네. 주점은 아니고 음. 그냥 나이트 정도. 나이트 그래요? 클럽. 그 이상은 실내 흡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트는 허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거기 안에 실내에서 흡연을 하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음. 깜짝 놀랐던 적이. 그럼 춘미님께서도 저기 뭐 어린 시절이나 뭐 학생이실 때 자주 보지 않으셨어요? 뭐 기차 아니랄지. 네, 그거는 이제 사는 세대가 같다 보니까 다 느꼈을 건데 저희 아버지도 네네. 그 방 안에서 담배를 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들. 맞아. 또 할아버지랑도 어렸을 때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방에 그 곰방대라고 하는 맞아요. 그거 곰방대 화로에다 그립다. 그걸 2개 놓고 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 곰방대 그립네요. 네네네 진짜 요즘 한복 입고 젊은 다니. 친구들은 그 곰방대라는 말 알지 모르겠네요. 아마 보지도 못했을걸요. 맞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로 할아버지한테 까불다가. 오 맞아요. 네. 곰방대. 영란님은 상관면 쪽은 그래도 곰방대 혹시 어디 관광지에 가면은 많이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곰방대. 20cm 이상 되는 긴 나무 끝에 담배 이렇게 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복 입고 하얀 수염? 그 TV에 나오는 옛날 할아버지 예, 그런 할아버지였거든요. 그 대나무로 되게 만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대나무, 곰방대. 대나무예요. 저희 아버님은 아마 잎담배를 태우시지 않았나. 이 종이에 담배, 말아서 골련형 말아서 피는 담배. 그랬던 거. 옛날에도 그러셨죠. 맞아요. 예. 만들어서 태우셨던 것 같은. 필터 있는 담배가 아니고 맞아. 그냥 말아서 이렇게 하셨던 독하잖아요. 그거 피면. 그거를 봉초 담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봉초.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담배 이렇게 20개 들어있는 그런 담배가 아니라 네네. 이렇게 가루가 한 봉이 들어있으면 아. 종이에다 이걸 넣고 말아가지고 필터 예. 없이 그냥 피는 거예요. 맞아요. 아. 필터 없이 그러셨었어요.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옛날에 진짜 그렇게 피셨어요, 어르신들. 참, 예, 그 사연을 계속 말씀드리면 사연을 올린 직장인 A 씨는 직장 상사가 대표님이 자리를 비우면 종종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며
연초처럼 연기가 나진 않지만 발암 물질이 나올 것 같아 스트레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렇죠.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지 않거나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담배 냄새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주니까 실내에서 안 피우고 못 피우게 하는 건데 밖에 나가서 피우기 귀찮아서 실내에서 피우는 걸까요? 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이제 집이 20층이다 보니까 나가서 피려면 엘리베이터도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대출 있으면 이제 집에 애들도 있고 또 이웃집도 있으니까 네네. 나가서 흡연 장소 가서 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요즘 그렇게 좀 창식이 네. 듣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어디 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그런 방송 안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실내 뭐 어디에서 담배 핀다고 이렇게 경비실에서 그 스피커로 좀 얘기 전체 전 세대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뭐 거의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내 금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전체가. 네. 그런데도 몰래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냄새가 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화장실에 가끔 가면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네. 세대가. 방송도 지금도 가끔 나오고 있어요. 화장실은 환기통이 이렇게 뚫려서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거실이나 방하고 다르게 네네. 방음이 잘 되고 안 들리다가 화장실만 가면 소리도 막 심하게 들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없지만 친구네 집 가면 베란다에서 피는 담배 냄새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베란다에서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으면. 요즘 같이 날씨 좋을 때 베란다 다 좀 열어두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위층 아래층 피우게 되시면은 아마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 집이더라도 베란다에서도 피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담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전자담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잘 안 나니까 더더욱 실내에서 피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초는 이제 냄새가 좀 강해서 티가 나니까 실내에서 태우기 어렵지만 전자담배니까 좀 편하게 피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편하게 피우고 싶어서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하. 네, 연초는 너무 이렇게 제한된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안 피지만 이제 네네.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룸 같은 거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스크린 같은데 그런 데서는 그냥 피더라고요. 집에서도 아파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전자담배 태우시면 굳이 안 나가셔도 그 옆 세대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네. 냄새가 안 나면. 네, 모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충분히 피우실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담배 냄새가 네. 아주 가까이 옆에 가야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기가 또 다양하다면서요. 좋은 향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냄새를 못 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몰래 더 피우시지 않을까. 네. 또 많이 태우시고. 네. 저도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전자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연초를 피우던 직원이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사무실에서 그걸 피우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이거 뭐라고 말해야지? 그 입속에서만 이제 맴돌던 기억이 있었는데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초 담배는 흡연자가 실외에서 피웠다고 해도 사무실에 들어오면 냄새가 이제 흡연자 몸에 배어 있어서 간접 흡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냄새를 좀 밖에서 다 빼고 사무실 들어오시라고 권유할 수 있는데 전자담배는 냄새가 잘 안 나니까 제재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충민님도 냄새를 좀 느끼긴 하세요. 전자담배. 예, 바로 옆에서 피면 냄새 나요. 근데 나긴 나요? 예, 나요. 근데 제가 그 전자담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네. 괜찮으니까 피나 보다 하고 뭐라고 싫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추미님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네. 그 전자담배 흡연자께서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네, 피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우선 전자담배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분이나 뭐 해로운 거나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흡연자들이 그 흡연 자체, 이제 담배 피는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게 불편한지 이게 아는 사람들 이제 실내에서 옛날에 폈었으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이제 MZ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전자담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전자담배를 모르니까 뭐 그 앞에 태워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어쨌든 전자담배를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담배는 담배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겠네요. 네. 용남님. 아까 조금 전 뉴스에서도 전자담배도 더 해롭다고 했으니까 네. 그 해로움에 대해서 비흡연자에 대해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옆에서는 태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흡연자를 위해서 꼭 밖에 나가서 태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네. 그 아는 여동생이 어디를 갔는데 언니 저 전자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네. 그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피지 마 그렇게 말을 딱 못하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편하게 해라 그러는데 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펴도 괜찮은 건지. 실내에서 네네네. 실내에서. 친한 사이일수록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뒤에 가면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사연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상사는 회사 내에서 최고참인 반면에 직장인 A씨는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충분히 저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출연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없이 그냥 사무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또는 잠깐 그냥 내가 사무실 나갔다 들어온다?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상사분이신데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태우세요. 환기를 시킨다고 해도 네. 아까 그 뉴스에서 나오듯이 전자 자체 이제 그 안 좋은 영양소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핀다고 하면은 좀 이제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창문을 열거나. 근데 창문 열는 것도 상사님 앞에서 열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내놓고 나 당신 담배 피는 거 싫어. 그걸 티내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만 피지 안 피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눈치 엄청 보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참을 것 같아요. 참아요? 근데 아까 말한 동생은 그날만 보고 보지 않을 일이 많으니까 한 번은 참겠지만 매일 그렇게 보는 상사가 그렇다고 하면 네. 정말 싫으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아니 예의 있게 네. 상사님 저 창문 좀 잠깐 열어도 되겠습니까? 먼저 좀 양해를 구하는 거 어떤가요? 아니 저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서 음.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하시게 해야죠. 영란님은 진짜 상사님이 태우시는데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건 공공 질서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이런 어렵다, 방법 어렵다. 어떨까요? 그 전자담배가 네. 연초 못지않게 해로운 건 그런 거를 어디 나오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상사님 책상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정말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늘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액상이랑 그 뭐 필터 있는 거랑 그런 거 안 좋은 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우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네네. 그런 거를 캡처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네, 보고서 형식으로. 네네네 맞아요. 아니 그 담배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거기 담배에 다 쓰여 있지 경고문이 쓰여 있잖아요. 이거 해롭다고. 그렇죠. 네네. 해로운 거를 같이 나누라고 하면은 누가 나누겠습니까? 아니 근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네. 읽어서 보는 거랑 음. 옆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찝어주는 거랑
양심이 있는 상사라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그걸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글을.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사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후배 부하 직원으로서 저의 충언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준비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눈치껏.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회사마다 다 회식이 있잖아요. 회식. 예, 예. 회식에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술이 아, 올랐을 때 예, 이제 예.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고 상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을 해서 네네. 예, 사무실에서는 들 수 있으면 전자담배든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건의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원래 제가 여기에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 대표님이 실내에서 핀다고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가. 그럼 대표이사님이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도 회식 자리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예, 대표이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직원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예. 용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나님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말씀드려야죠.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아니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제가 그 자리를 피해야겠죠. 음, 거기 그 냄새를 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아니면 잠깐 자리를 피해주면 되죠. 그 대표님이 상사님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눈치껏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좀 밉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 녀석은 내가 담배 필 때마다 지금 나간단 말이야, 저거. 내가 피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지.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처음부터 담배를 피셨잖아요, 전자담배를. 음, 근데 뭔가를 자꾸 피면 안 되는 건가 눈치를 보게끔 하려면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지 네네. 그 대표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저같이 네.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참고 말 안 하는 스타일이면 그냥 개의치 않고 계속 필 것 같아요. 근데 정 싫으면 무슨 일이든 해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다양성을 말하다가 이제 답을 찾는 자리라기보다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요. 네, 각자의 성격들이 다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 질서, 회식 자리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직원을 한다. 이 출연자분들의 각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전자담배. 네, 맞아요. 연초 담배는 이제 냄새가 차에 배이니까 가족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잔소리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연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안 피우려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자담배는 이게 또 냄새가 잘 안 나니까 의식하지 않고 피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차 안에서 옆에 탄 지인이 전자담배라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피운다면 세 분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잘 아는 지인이야, 친하고 차 안이야 또. 저라면은 만약에 이게 제 차라면은 예, 예. 예,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전자담배는 좀 참았다가 한쪽에 이제 그 휴게소나 가시면 세워줄 테니까 그때 나가서 피세요 하고 그렇게 권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찬스. 예, 미안한데 하면서. 예.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예. 저는 이제 저도 그 운전하면서 네네. 옛날에 한참 때는 이제 흡연 장소가 이렇게 금지돼 있지 않았잖아요. 장소가 뭐 딱히 그렇죠. 없어서. 예전에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담배를 폈었는데 이제 애가 이제 차에 타다 보니까 이 냄새가 배긴다고 하나요? 쩐다고 하나요? 맞아요. 쩐다는 표현 많이 쓰죠. 네, 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게 이제 차 안에 아무리 타고 한다고 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냄새가 안 빠지니까 네네. 예, 그게 안 좋아서 저도 이제 차 안에서만큼은 밀폐된 공간에서만큼은 담배를 안 피우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찬스 괜찮네요. 다른 분들은 영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비흡연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금년 20, 30대 태우다가 네네. 금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영나님 차 안에서 이제 지인분이 좀 태운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자기 차든 바로 다른 차든. 야, 너 내릴래? 같이 갈 거야? 물어봅니다. 단호하게. 네.
역시 공공의 질서를 우선시하시는. 네. 춘미님은 저는 진짜 며칠 전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한 번도 아니 그 원래부터 제 주변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남편도 끊고 아들 둘 성인인데도 아예 처음부터 펴본 적 없고 오빠들도 폈다가 다 끊고. 네네. 그래서 담배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자담배가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차를 탔는데 아까 그 말한 동생이 네네. 언니 차 안에서 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춘미님의 차? 네, 제 차. 그래가지고 썬루프 열어주면서 피고 싶으면 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장거리 가시는 상황이셨어요? 아니면 장거리였어요. 장거리. 단거리였으면 안 폈을 건데 그 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담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피더라고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그 별로 이렇게 오래 만난 알고 지낸 친구가 아니어서 네. 조금 약간 눈치가 피지 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트 골프 칠 때 카트를 타면 네네. 앞에서 오래된 남자친구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길래 죽여버린다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분께서 담배 피지 말라고 죽여버린다고. 전자담배. 네, 친한 친구는 그렇게 서스럼없이 말이 그 속마음이 나오는데 별로 아주 많이 친해지지 않았다 느끼니까 이렇게 딱 제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친한 친구는 말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는 피는 사람이 좀 알아서 안 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담배라는 게 참았다가 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이제 차 안 뭐 가고 있으면 피고 싶어도 차 안에서 이제 차 안이니까 참아야지라고 했다가 이제 한참 참았다가 이제 어디 휴게소 들려서 네. 피면 더 맛있을 텐데 그걸 굳이 실내에서 중간에 피워야 하는가? 현재 흡연자인 저기 승봉님은 어떠세요? 차 안에서만큼은 매너를 지켜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피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그 요즘은 그 졸음 슈터도 많고 네네. 중간에 해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흡연을 하는 게 그렇게 권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앞선 사연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게 신고하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세 분?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저 전자담배는 처벌 대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승봉님은? 둘 다 처벌 대상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남님? 모르겠어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300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해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 드립니다. 법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전자담배는 실내 흡연 시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경우인지 아실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그 전자담배 그 과태료 안 묻는 데는 네. 혹시나 뭐 PC방이나 가면은 흡연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술집에도 가면은 흡연장 따로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당연히 지정된 장소이니까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벌금을 과태료를 안 물고 그 외에서 피면은 과태료가 발생하겠죠. 실내라 하더라도 실내 그 흡연할 수 있는 지정 그 구역에서 피면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예. 영남님은 근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과태료는 대개 저기 뭐 저쪽 아닌가? 과태료란 표현 구청? 자체가 구청이나 뭐 구청? 시청 그쪽이잖아요. 경찰들이 하는 거 범칙금이고 그럼 단속 지금 전주시의 단속 저희가 요원들이 과태료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쪽인 것 같아요. 구청이나 뭐 시청 쪽 업무신 것 같아요. 전주시에 지금 단속 요원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깊이 물어보지 마세요, 형남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전자담배는 과태료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만약 있다면 옆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옆에 테이블에서 신고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네네. 구청 그쪽으로 환경과나 그쪽으로 보내면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국민신고. 네, 맞아요. 안전신문고 같은 거. 네. 제 경험상으로서는 그 아이들이 한참 클 때
이제 PC방을 좀 밤에 이렇게 제가 보호자 있으면은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그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그 흡연자가 흡연실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쪽 구석에서 게임하면서 예,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담배 신고센터가 또 있어요. 예, 예. 그걸 신고하면은 그 업주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다 법칙금을 묻니다. 거기서 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인 것 업주까지. 같아요. 만약에 과태료가 있다고 하면. 근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자담배는. 말씀드릴게요. 전자담배는 권련형과 액상형으로 나뉘는데요. 권련형은 그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를 이제 옛날 연초 같은 거 네네네. 그걸 권련형이라고 하는데 연초가 포함된 전용 스틱을 전용 기기에 꽂아 증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담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액상형은 담배에 속하지 않아 실내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액상형 담배는 연초입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성 니코틴이라고 해도 담배라는 이름을 붙인 이상 주변인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실내에서 흡연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이거 말장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액상형인지 그 담배 그 스틱형인지 보고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봤을 모양이 때. 다르지 않나요, 승봉님? 스틱? 예, 제가 그 액상을 폈는데 액상은 조금 틀립니다. 크기가. 그러면 그거 신고를 하려고 그 담배 전자담배 그 케이스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담배를 피운 것 같다는데 액상형이면 신고해도 과태료 안 무니까 이제 권련형이잖아요. 그럼 또 권련형인가 맞나 또 확인도 해봐야겠네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요. 권련형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필터라고 하죠. 네. 예, 필터에서 이제 껴서 피는 건데 그거는 딱 한눈에 봐도 그게 권련형인지 보이고요. 액상형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태우는 거라 액상을 태우면서 흡연을 하는 거거든요. 흡입을 하는 건데 좀 큽니다. 아, 전자담배 크기가? 담배가 그 기계가? 액상 같은 거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다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모델도 좋습니다. 혹시 영남님께서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담배를 최근에 사보지를 안 해서 봐요. 그것도 봐봐. 그 피는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피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 만나는 그런 어쩌다 보는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피기 때문에 그게 액상형인지 그 필터가 들어있는 그런 건지 아예 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권련형은 아마 연초같이 생긴 그 담배를 꽂아서 피우는 거죠.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연초같이 생긴 게 보이면 그게 권련형이라고 생각하면 예, 되나요? 필터 같은 게 이렇게 무는 게 보이면은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담배처럼 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권련형이고 액상 같은 경우는 그 찾아보면은 우선은 액상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액상 때문에 좀 이제 액체가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전자담배 그 액상형 뭐 그 스틱형을 따지기 전에 그 과태료를 물 것 같으면 그걸 두 개 다 물고 안 물 것 같으면 안 물어야지 이게 그러게 말 말입니다. 장난인지 네. 뭔지 잘 합성 모르겠어요. 니코틴이라 담배로 안 네. 본다. 글쎄요. 뭐 근데 지금 법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그럼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참은 알고 있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 제 인생에 제일 힘든 날이었죠. 피할 수 없어 부딪힌 거라고 이길 수도 없어 받아들인 거라고 하지만 없죠. 절 인정할 사람 세상은 제 맘 미친 장난으로 바꾸겠죠. 바람이 참
같은 사람 해봤던 사람 오겠다면은 저리에 하대죠. 단념은 더욱 집착을 만들고 단념은 더욱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는데 세상과 저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네요. 네,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듣고 왔습니다. 전자담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인구 표본을 토대로 전자담배와 출산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제목인데요. 영국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여성의 난자 수치를 감소시켜 임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월 26일 일간 가디언,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여성 8,340명의 혈액 표본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흡연하는 사람들은 항뮬러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뮬러 호르몬은 흔히 난소 나이에 비유되는데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흡연하는 여성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여성 흡연 인구도 참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익산 쪽 어떠십니까? 제 주변에도 그 여성 흡연자가 몇 분이 계시고요. 네네. 예. 될 수 있으면은 같이 맞다면은 좀 안 피우는 쪽으로 하는데. 예. 근데 담배 피우는 게 굳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선택 사항이니까. 예. 상관은 좀 어떠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평등 문화가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네. 이런 선입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더 많아진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네. 더 이제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 표면에 이제 예,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추미님은 앞서 이제 뭐 동생분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분 많아지셨어요? 흡연하신 분들? 제가 그 둘째가 지금 24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핸드폰을 놓고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먹었냐 해서 갔더니 거기가 지금 엄청 유행스러운 그 신시가지 도청 앞에 땡땡 뭐뭐? 신시가지 예. 전주 신시가지 쪽에 네. 20대 애들이 엄청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대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일반 도로예요. 뻥 뚫린 이제 네.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니까 그 뻥 뚫린 도로가 정말 뿌옇더라고요. 근데 아, 보니까 담배 때문에? 네, 양쪽으로 20대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오픈된 도로가 뿌옇게 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 근데 그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반반이 여자 남자더라고요. 어린애들이. 그 지역이 환풍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아니 도로라니까요. 그냥 뻥 뚫린 도로. 근데 도로인데 이렇게 안개같이 뿌열 네, 정도면 그 정도로- 환풍이 젊은 아니. 사람들이 많다는 바람의 흐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예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아하.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네. 밤 10시쯤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신시가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은 흡연이 저희 어릴 때처럼 남성만의 또는 어르신만의 전유물이 아닌 기호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남녀 모두의 기호 식품이 되었지만 어릴 적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서로 맞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참 많았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그 유명한 고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캐릭터 이름이 홀리라는 캐릭터인데요. 담배 피우는 장면이 참 자주 나왔어요.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외국은 담배를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함께 편하게 피우는구나라고 의아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세 분이 좀 느끼시는 그 외국과 우리나라 담배 문화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점이 좀 있으시면 좀 한 말씀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초 담배 시절에
그 재를 이제 그 휴대용 제틀에 털고 담배꽁초도 맞아요. 휴대용 제틀에 담아서 이렇게 다녔던 걸 기억나거든요. 우리 실내 흡연을 할 때도 일본 사람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밖에 나가서 피면서 종이컵을 들고 가서 쟤도 바닥에다 이제 일반 도로인데도 안 털어. 담배 쟤도 안 털고 네네. 그걸 깔끔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는 봤는데 다 담배 문화가 틀릴 텐데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일본 사람은 안 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 뭐 외국인들 이렇게 노동자들 있잖아요. 같이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피다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다. 우리나라는 우리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거 이렇게 네. 보이게 공공연하게 핀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옛날에 만난 여자들 흡연가들은 화장실에 가서 핀다던가 아니면 맞아요. 그랬던 술 것 먹다가 같아. 담배를 피고 싶으면 룸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술집을 가서 피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실내 흡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친구들하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맞담배 피고 쪼그려서 피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런 기호식품? 네네. 그냥 자기의 선택 사항으로 좀 자리가 잡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다 남자다 그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 분들 뭐 저만의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침은 잘 안 뱉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네. 그 공공 질서를 지켜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런 모습은 괜찮다. 저건 배워야겠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문화가 또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쁘게 뭐 침 뱉거나 아무데나 패우고 질서 안 지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고 또 보고 배우시겠죠. 왜 이렇게 침을 뱉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된 인식 때문인데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흡연을 하면 다이어트 흡연이라고. 네. 예, 그게 이제 흡연만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침이 그 수분이잖아요. 네네. 수분이다 하니까 이거 수분을 배출을 하다 보니까 아. 자율적으로 이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수분 빼듯이 그렇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니, 침을 제 생각에는 많이. 담배 자체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입안에 고이는 침에 삼키기가 싫은 거죠. 흡입은 해도 삼키기는 네. 침으로 삼키기는 싫다. 네, 연기는 빨아서 스트레스 해소하지만 담배 피고 난 자기 입속에서 텁텁한 그 담배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성분이나 그런 네네. 것들이 침에 녹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느낄 수 있겠죠. 그거를 삼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뱉어야겠죠.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래도 안 피는 사람보다 냄새 나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은 침들이 많이 나와서 뱉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다음에 제가 흡연자라서 말씀드리는데 흡연을 하다 보면은 네. 목에 이제 그 가래 같은 게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컬컬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아까 말했듯이 여성분들은 이게 다이어트에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그때 흡연자가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자리에 흡연하신 여성분이 더 있었으면 또 많은 또 의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섭외를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그 담배는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해로운 물질이죠. 앞선 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자담배와 출산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한 최초의 증거라는 점일 겁니다. 그러면서 흡연자에게서 이미 나타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필 때 비흡연자보다 항뮬러 호르몬이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분 모두 자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분이 성인이 되면 흡연의 선택은 이제 자유의지에 맡기실 거죠? 저는 전 방송 때였지만 저는 개방적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TV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담배를 못 사니까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나 할머니한테 이렇게 돈 주고 담배 좀 사달라고 그 모습이 저희 와이프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와이프는 무섭죠.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차라리 흡연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되 담배가 니네가 피고 싶으면 피워라. 그 대신에 그런 거 하시면 담배가 피우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차라리 사다 줄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제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아이들 친구들도 흡연자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달래놓고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끊을 때 끊어라.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담배 핀 거. 지금 오래 피워서 더 끊기가 힘드니까 젊었을 때 끊으라고. 그러니까 담배를 필요할 때 사주기는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뭐 큰애 둘 다 성인인데 처음에 호기심은 폈었어요. 아빠도 허락하니까. 지금은 안 핍니다. 영남님. 아, 네. 저는 경험자로서 시작할 때는 쉽지만 나중에 다시 금연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그 확률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아예 그러면은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이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추미님은 지금 자녀분들 성인인데 안 피운다고 하셨죠? 이거는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다 크잖아요. 머리가 크면 부모님 말씀을 들어서 안 핀다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애들 아빠가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아빠가 니네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치만 딱 하나 담배는 안 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그 얘기를 잘 따라준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선택으로 안 피운 건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둘 다 한 번도 안 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가 이제 영국 연구인데요. 네. 영국은 11세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은 전자담배를 한 번 이상 피워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5세가 되면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겠네요. 남자 청소년의 경우 26%, 여자 청소년의 경우 40%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은 핀다는 얘기잖아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참 어떤지 궁금한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15세 여자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은 유럽, 중앙아시아, 캐나다 전역 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령기 아동 건강 행동조사의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다른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여성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은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연초 담배는 이제 맛이 쓰고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반면에 전자담배는 특히 액상형의 경우 과일향 등 여러 종류의 향을 즐길 수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접근성이 용해졌다?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멋대로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세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 쪽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15세, 16세 여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저는 그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연구? 다양성, 맛, 여러 가지. 흡연자를 늘리기 위해서? 네, 자기 그럴 수도 판매량을 있겠네. 늘리기 위해서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연초든 전자담배든 옛날에 그 담배에 비해서 그 옛날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렇게 말아서 피우고 올 때는 되게 안 좋았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담배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필 수 있잖아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네, 이제 그 니코틴이든 타르든 다 안 좋은 건데 최대한 낮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연초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도 편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피면은 뭐 키 성장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피우는 게 아닐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할까요? 저희 그 소주 도수 낮아지면서 여성분들도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추미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여자애 어린애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호기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피고 또 그 환경적인 요인이 크고 근데 거기다가 담배를 광고를 너무 맛있게 멋지게 그렇게 해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가. 그 너튜브 같은 그런 뭐 인터넷 매체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쁜 여배우가 담배 이렇게 피는 거 보고 멋지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뭘 알고 담배 맛을 알고 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뭡니까 이제 카우보이가 나오는 미국 담배 서부 영화요? M으로 시작하는 네. 그 담배 맞아. 제품명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한번 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러니까 승봉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폭이 좀 많아져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다가 용남님 뭐 추가 말씀 하시려던 거 아니세요? 그 판매하는 회사가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남님은 따님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신가요? 고등학생인데요. 네. 저희도 아이들도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따님하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 뭐 또래 집단이나 뭐 그런 쪽에 여학생들 뭐 흡연 문제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진 않으시는지. 흡연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거 뭐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더 많이 태우지 않나. 아, 그러면 따님 또래 쪽에도 그 흡연하는 그 친구들도 있긴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많이 고생하실 텐데 음. 거의 뭐 학교 뒤에 그 학교 안에서 학교 뒤에 가서 그냥 태우고 뭐 그렇게 몰래 태우고 그러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아, 지금도 저희 때만 해도 몰래 저기 고등학교 때.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그런가요? 네네. 그럼 티가 안 나겠다. 전자담배면 그죠? 그렇죠. 옛날 우리 냄새가 나지가 않으니까. 연초 네. 피우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제 몰래 나가서 피우고 오면은 앞만 손을 깨끗이 씻어도 선생님이 손 내밀어봐 하면은 그 냄새 나잖아요. 예. 담배 냄새. 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에 사이 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드라마 보면은 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젓가락에 끼어서 담배 피지 이해 못할 건데 안 들키려고. 근데 지금은 전자담배가 워낙 냄새가 이제 안 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화장실 화수구가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구. 화장실 가가지고 그 변기에다가 아, 담배 꽁초. 꽁초를 다 버려가지고 아, 그런 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추미님 고교 시절에. 아, 저는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 뭐 전자담배라 하수구 막힐 일이 없겠네요. 스틱형 버리던데. 버려요. 액상형은 네. 액상형은 버리는 건데 스틱형은 태우고 버려야 나서 돼? 버린. 아, 그렇구나. 참 담배 얘기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요. 네,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가 기호식품이 된 세상입니다. 건강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만 선택의 문제이니 그에 따른 결과는 당사자가 감당해야겠지요. 네, 오늘 전자담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분 주제 관련하여 추가 말씀 있으면 마무리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담배 관련이 있는데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호기심으로 많이 피기를 하는데 저도 클 때는 부모님 모르게 이렇게 폈었어요. 그러니까 피지 말라고 이제 들키면 이제 피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안 보는 데서 피게 되거든요. 이게 호기심에 피다 보니까 이거를 피지 말라기보다는 술도 저희가 배울 때는 부모님한테 먼저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담배에 대한 예절이나 이제 흡연을 안 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렇게 나가면 게 더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예, 흡연율이 이제 비흡연율이 좀 늘지 않을까. 네, 아이들은 항상 피는 거 보면 호기심입니다.
예, 호기심을 맞아요, 피다 맞아요. 보니까 이 호기심을 자극할 때가 많거든요. 주변에도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서 피우고 저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해요. 그 대신에 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끊어라.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지금까지 담배를 펴서 못 끊는 거다. 끊을 수가 없다. 오래 피면 젊었을 때 끊으라. 하고 저는 좀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제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 친구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좀 경험을 해보고 나서 본인들이 결정하게끔 이렇게 한다. 아이들하고도 옛날에는 그 어른들하고는 맞대며 피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아이들하고 또 같이 핍니다. 음. 예, 그래야 아이들이 거리감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좀 기호식품이니까 서양이나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맞댐배양 일상적이잖아요. 저는 꼰대인가 봐요. 이해 못하겠어요. 예, 문화의 차이니까. 예, 승모님 말씀 감사하고 승모님 저기 앞으로 저기 다양성을 말하다 익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특파원으로서 종종 함께 해주실 거죠? 여기서 도장을 찍어 받아야 돼요. 예,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남님. 아, 네.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흡연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규범을 잘 지켜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춘미님. 흡연은 자기 본인의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뭐 흡연하는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전에 영남님께서 하신 것처럼 흡연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예의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춘미님은 라디오 방송 첫 출연이신데 주제를 떠나 이 자리를 빌려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아들 둘이 담배에 너무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딱히 말썽 안 피우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84세 되신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엄마 혼자 계신 엄마 좀 20살까 아니 20년만 더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네, 아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문제 해결법을 습득하는 것은 엿기를 드는 것과 같다. 엿기를 많이 들면 들수록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문제 해결법을 많이 습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문제없이 살길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알고 있죠 이것이 끝이라는 걸 두 번 다시 볼 순 없겠죠 이제 나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추억들을 만들어 가겠죠 괜찮아요 그대 떠나신다도 추억들은 내 맘에 있으니 그저 사랑했었던 기억은 그냥 두고 떠나가세요 언제부턴가 그대와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원하시면 고쳐보